오늘 하루 글로벌 시장 흐름을 쫙 지켜보면서 저는 약간 완전히 다른 두 편의 영화가 한 스크린에서 동시에 상영되는 줄 알았어요. 아, 시장이 정말 극단적으로 엇갈렸죠. 네네. 그러니까 한쪽 화면에서는 막 축포가 터지고 샴페인이 쏟아지고 난리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7, 8천을 돌파했고 나스닥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화려하죠. 근데 바로 옆 화면을 보면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향해서 치솟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막 고개를 들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이 두 가지 상황은 절대 양립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근길에 혹은 일과 마치고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아마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실 겁니다. 대체 지금 시장은 나한테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하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겉보기엔 그야말로 무결점의 호황장처럼 딱 보이잖아요. 네, 수치만 보면 엄청나죠? 근데 그 밑바닥에서 돈이 움직이는 진짜 논리를 들여다보면 시장 참여자들의 엄청난 공포 그리고 탐욕이 귀괴하게 얽혀있는 상태거든요. 아, 공포와 탐욕이요? 네. 그래서 오늘은 2026년 5월 11일자 최신 글로벌 시황 브리핑 리포트를 바탕으로 이 거대한 모순을 해부해 볼 겁니다. 단순히 주식시장의 그 화려한 숫자만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채권이나 외환, 원자재 같은 거시경제의 뼈대들이 왜 주식시장이랑 정반대의 경고음을 내고 있는지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파헤쳐보는 게 오늘 저희의 미션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모순을 파헤치려면 먼저 화려한 겉모습부터 좀 뜯어봐야겠죠? 자, 이걸 좀 풀어보죠. 브리핑 자료 첫 페이지, 증시 헤드라인을 보면 와, 숫자들이 진짜 비현실적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코스피가 전일 대비 무려 4.52%나 상승하면서 사상 최초로 7,836.85포인트를 기록했어요. 시가총액이 7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네. 삼성전자가 28만 5,500원이고 특히 SK하이닉스는 하루 만에 12.28%가 폭등해서 1,893만 원을 찍었습니다. 심지어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했잖아요. 그렇죠. 미국 시장도 나스닥이 26,240포인트로 지금 6주 연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기술주들 기대감이 엄청난데 이쯤 되면 시장 전체가 거대한 축제 분위기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수만 보면 그렇습니다. 특히 방금 언급하신 매수 사이드카 발동, 이게 이번 랠리의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거든요. 아, 어떤 점에서요? 기관이나 외국인의 알고리즘 매수세가 너무 빠르고 거칠게 확 유입되니까 거래소가 물리적으로 잠깐 멈춤 버튼을 눌러야 할 정도였다는 뜻이잖아요. 아, 진짜 돈이 쏟아져 들어왔다는 거네요. 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화려한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짜 데이터를 보면 축제라는 단어를 쓰기가 약간 망설여지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요. 왜죠? 시장 전체가 다 같이 오르는 밀물이 아니라 철저하게 특정 섹터만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에 가깝기 때문이죠. 블랙홀이요? 아니, 지수가 4.5%나 폭등했는데 시장 전체가 호황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데이터를 한번 교차해서 비교해 볼까요? 코스피가 4.52%라는 경이로운 폭등을 기록할 때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 지수는 고작 0.22%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와, 0.22%요? 거의 안 올랐네요. 네, 미국도 완전히 똑같은 패턴이 나타났어요.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로 날아갈 때 전통산업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는 0.02%, 사실상 0% 상승으로 제자리에 딱 멈춰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AI랑 반도체라는 초강력 엔진을 단 로켓 같은 거네요. 이 로켓에 탑승한 종목들은 우주로 날아가고 있는데 탑승 못한 애들은 그냥 지상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다는 거군요. 네, 소외된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피를 흘리고 있죠. 국내 산업별 등락률 하위 지표를 보면 이 블랙홀의 파괴력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 수 있는데요. 피를 흘린다니 마이너스가 났다는 건가요? 그렇죠. 통신업 섹터는 4.15% 하락했고요. 비금속 광물 섹터는 3.38%나 하락했습니다. 다른 전통적인 섹터들도 줄줄이 마이너스였어요. 맙소사. 자본시장에 풀린 돈은 무한하지 않잖아요. 투자자들이 AI랑 반도체라는 확실해 보이는 수익을 쫓기 위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멀쩡한 전통산업 주식들을 내다 팔고 그 돈으로 기술주를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승자 독식인 거죠. 와, 지수가 7,800을 뚫었는데 내 계좌에 만약 통신주만 있다면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는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상태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로켓 안의 상황. 그러니까 주식시장 내부의 모순은 완벽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제가 이 리포트 보면서 정말 소름 돋았던 부분이 주식시장 바깥, 그러니까 실물 경제 흐름을 보여주는
FICC 시장이었어요. 아, 채권 외환 상품 시장 쪽이요? 네네. 그 지표들 보면 지금 이 로켓 밖에서 얼마나 거센 폭풍이 불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당장 거시 지표를 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평화 제안을 단칼에 거부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 그 WTI가 단숨에 2.62달러, 무려 3%대나 급등해서 99.2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배럴당 100달러가 정말 코앞이네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더해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도 OBP 상승해서 4.386%까지 올랐어요. 유가와 국채 금리가 오르는데 주식시장이 최고치를 찍는 것도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상하잖아요. 교과서적으로는 완전히 엇박자죠. 유가 오르면 기업 비용 폭등하고 금리 오르면 주식 밸류에이션에 할인 들어가니까요. 제 말이 그겁니다. 근데 이 엇박자의 절정은 자산시장 반응이에요. 리포트 보니까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금 가격이 18달러가 급등하면서 95달러를 기록했어요. 네. 금이 95달러 선으로 급등한 건 시장 내부에 엄청난 공포가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스마트 머니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해서 강력하게 보험을 들고 있는 거죠. 여기서 완전 뇌정지가 오는 대목이 등장하는데요. 사람들이 전쟁이 무서워서 금을 사재기 하는 그 똑같은 순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자산인 비트코인이 1240달러나 폭등하면서 10만 3천 달러를 돌파했단 말이죠. 아, 10만 달러 돌파. 엄청난 숫자죠.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사람들이 안전을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박을 원하는 건가요? 금이랑 비트코인이 동시에 오르는 건 진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바로 큰 그림과 연결해 봐야 할 지점입니다. 겉보기엔 완전 모순인데 사실 금을 끌어올리는 주체랑 비트코인을 폭등시키는 동력이 완전히 별개의 트랙에서 작동하고 있거든요. 별개의 트랙이요? 아니, 같은 금융시장에서 돈이 도는데 어떻게 분리가 되죠? 먼저 금부터 보면 거시경제 펀드 매니저들은 이란발 리스크나 에너지 인플레이션 같은 거대한 꼬리 위험을 정확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방어적인 뇌를 작동시켜서 금을 쓸어 담는 거고요. 철저한 방어 전략이네요. 그럼 비트코인이나 AI 기술주는요? 거기는 구조적인 유동성, 그리고 이른바 FOMO, 즉 나만 소외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리포트에서도 비트코인 상승 원인으로 ETF 순유입을 짚었잖아요. 아, ETF를 통한 자금 유입이요? 네, 비트코인 ETF라는 파이프라인이 뚫리면서 알고리즘이나 연기금 자금들이 거시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돈을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AI 혁명이라는 열차에 못 타면 도태된다는 공포가 금리나 유가라는 상식을 그냥 짓눌러버리는 거죠. 와, 머리로는 전쟁 나면 어쩌지, 물가 오르면 어쩌지 하면서 금이라는 방패를 드는데 가슴으로는 지금 나만 돈 못 벌면 끝장이다 하면서 비트코인이라는 창을 마구 휘두르고 있는 거네요. 진짜 기괴합니다. 네, 그리고 이 기괴한 랠리에 불을 붙인 또 하나의 구조적 연결고리가 바로 환율입니다. 아, 원달러 환율 1473.10원으로 하락한 거 그거 말씀이시죠? 달러 약세 원화 강세. 맞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0.32포인트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5.30원 뚝 떨어진 1473.10원이 됐잖아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이게 엄청난 촉매제거든요.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 건가요? 한국 주식을 사면 주가 상승분도 먹고 나중에 환전할 때 워낙 가치가 올랐으니까 환차익까지 이중으로 챙길 수 있는 거죠. 환율 하락이 외국인 매수세를 강력하게 자극한 겁니다. 아, 환율이 외국인들한테 한국 시장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거군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시장 구조는 완벽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럼 이게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에서요?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관점에서요. 코스피가 7, 8천을 가든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가든 사실 우리 월급은 그대로잖아요. 뼈아픈 현실이죠. 내 유가가 100달러 육박한다는 건 결국 내일 당장 마트에서 체감할 장바구니 물가로 직결된다는 뜻인데 KDI 경고 보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네, KDI가 발표한 전망이 아주 서늘합니다. 이번 중동발 유가 상승이 올해 소비자 물가를 최소 1.0%포인트에서 최대 1.6%포인트까지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거든요. 1.6%포인트요? 이건 그냥 주유소 기름값 좀 오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공장 제조원가 뛰고 물류비 뛰고 식당 밥값까지 다 밀어올리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물가의 전이효과죠.
더 무서운 건 이 여파가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KDI가 못을 박았다는 점이에요. 실물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이 폭발하면 결국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 그 모순된 주식 랠리에도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겁니다. 당장 이번 주 물가지표 발표 때 시장이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겠네요. 일정 쫙 대기하고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셨네요. 이번 주 5월 11일부터 시작된 캘린더는 그야말로 지뢰밭입니다. 시장의 인지 부조화가 깨질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거든요. 당장 12일에 미국의 4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죠. 네, 그리고 13일에는 한국 실업률과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나오고요. 14일에는 미국 근원 소매 판매 지표까지 굵직한 데이터들이 쏟아집니다. 와, 물가랑 소비 지표가 다 나오네요. 만약에 유가 탓에 물가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애써 외면하던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고금리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공포가 덮치면서 국채금리가 폭발적으로 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기술주라도 금리라는 중력이 강해지면 버티기 힘들거든요. 확실한 위기 시그널이네요. 근데 전문가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이 무조건 파국으로 간다고 볼 수만은 없는 거 아닌가요? 다른 변수들도 좀 섞여 있던데요. 맞습니다. 긍정적인 반작용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볼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유럽 쪽은 유로스톡스 50 지수가 0.62% 상승했거든요. 아,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기대감 때문이요? 네, 중동은 충돌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쪽에선 평화 기대감으로 방산주나 재건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아시아 역시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이라는 외교적 해빙 무드가 있고요. 아, 리스크만 있는 건 아니군요.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중력과 AI 혁신 및 지정학적 해빙이라는 추진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장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를 요약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보면 정말 역대급 분열장이에요. 7,800을 뚫은 코스피, 최고치 찍은 나스닥이라는 환희. 반대로 유가 급등과 KDI의 1.6%포인트 물가 상승 경고라는 공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이 동시에 오르는 기괴한 현상도 있었죠. 맞아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던 안 하시던 이 거대한 기술의 도약과 물가 상승의 압력은 이미 여러분의 자산 가치와 일상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될 CPI, PPI 같은 데이터가 이 환상이 계속될지 아니면 현실의 벽에 부딪힐지를 보여주는 첫 관문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금융 역사에 돌아보면 특정한 혁명적 기술이 거시적 위험을 다 눈감게 만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과연 지금의 AI 혁명은 지정학적 위기나 인플레이션이라는 중력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도약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대한 환상 속에서 유가와 금리라는 시한폭탄을 외면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1999년 닷컴 버블 때처럼 말이죠. 이번 주 쏟아지는 물가 지표들을 확인하시면서 과연 시장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 여러분만의 해답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